조동일 문화대학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조동일 강좌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산수화 10강에서 12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10강 우기생동 11강 비경산천 12강 거산소암. 옛사람의 산수화를 다시 보고 새로 그리면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내 나름대로 그린 못난이 산수화 300점, 산산수수라는 책에 내놓은 것들을 화면에 올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 산수화를 우선 마음에 그리도록 돕습니다. 산수화 다시 보고 새로 그리자. 11강 비경산천 비경산천 고사추성 청량성화 송림불변 산간춘신 반공고암. 61화 비경산천 62화 고사추성 63화 청량성하 세 점을 감상하시겠습니다. 61번 이 그림은 비경산천이라고 했습니다. 비밀스러운 산천, 드러나지 않게 간직하고 있는 산천이란 말입니다. 강원도 영월 어디 가면 이렇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많은 화가가 그린 광경을 나도 그렸습니다. 다른 분들은 정교한 솜씨를 자랑했으나 나는 어두하게 보이는 것들의 서투른 교감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보이는 것이 어두운하고 또 교감을 서투르게 하는데 나는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비스듬하게 누운 바위가 잘났다고 뽐내잖아. 다른 분의 그림들의 그림에서는 아주 정교하게 기교를 자랑하면서 그렸습니다. 나는 어둔한 비슷하게 누운 바위가 어둔하게 그리면서 잘났다고 뽐내잖아. 동반자를 옆에 있는 다른 바위를 또 건너 보이는 들과 산을 가까이 있는 풀을 무색하게 하지 않고 멀리 있는 들판과도 어수룩한 점에서 그리 다르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고 느끼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명승만 골라내서 과도하게 칭송하는 것, 그것은 소재주의입니다. 그 명승의 아름다움에 힘입어서 자기 그림을 돋보이게 하려는 것은 그림이 그림답지 못한, 적절하지 못한 초서이고 소재주의적인 과오를 범하는 아부행위입니다. 그런 풍조에 제동을 걸고 어수룩하게 보이는 것이 비슷한 자세, 그렇게 하면서
서로 어울리는 이런 경지, 그것이 비밀스러운 경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 경치가 빼어나단 말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경지를, 그런 마음가짐을 모르고 있던 것을 풀어내 준다는 뜻입니다. (62번의) 이 그림은 고사 추성이라 했습니다. 고사, 오래된 절의 추성, 가을 소리입니다. 오랜 절관 두 채가 가깝지도 멀지도 않고 않은 거리를 두고 비스듬히 마주보고 있습니다. 매우 여유 있는 자세입니다. 산도 숲도 초목도 내물도 절관과 함께 오랜 세월을 보내 노쇠한 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또 여유로운 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이 찾아와서 모두 같은 색을 띠고 함께 어울려 남은 시간을 알뜰하게 보내자고 다짐합니다. 모든 것이 그 나름대로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이 마른 나무가지를 흔들리고 그림의 중앙에 마른 나무가지를 흔들리는 광경이 선명하게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 마음도 함께 흔들립니다. 그림 아래편에서 억새가 노래하도록 해서, 바람이 불이와서 억새가 노래하도록 해서 우리 마음도 함께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 마음도 억새와 함께 노래하도록 합니다. 모든 것이 잘 어울려서 흐뭇한 느낌을 주는 그림입니다. 우리는 경치를 보고 또 흥취를 느끼며 모든 것이 어울리는, 여유를 가지고 어울리는, 비스듬하게 기대고 수잔한 노래를 부르는 이런 조화의 이치를 느끼도록 합니다. 구석구석 들여다보면 그런 흥취와 이치가 점점 더 또렷해집니다. 경치만 보고 말 것은 아니라는 것을 거듭 깨닫게 됩니다. 63번째 이 그림은 청량성화라고 했습니다. 청량산 한여름입니다. 앞에서 청량성을 그림이 있었는데 이제 다시 그렸습니다. 먼저는 아주 흐린 모습을 그렸는데 이제는 맑고 명랑한 모습이라 청량, 맑고 깨끗한 이름과 잘 어울립니다. 무엇이 달라졌는가요? 산을 보다가 눈이 더 좋아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산의 전기를 받고 돌을 닦은 덕분에 시만이 밝아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만이 밝아졌다는 것은 잡념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잡념이 없어지니 그 덕분에 절도, 나무도 산도, 저 높은 모래도 한여름 대낮에 또렷하게 보이는 진면목을 되찾았습니다. 마음을 가리고 있던 안개가 사라지고 모든 의심, 번뇌, 망상이 사라지니 눈앞에 이러한 청정세계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정세계가 펼쳐지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는 그림입니다.
64화 송림불변 65화 산간춘신 66화 반공고암 감상하시겠습니다. 64번 이 그림은 방대산 송림불변이라고 했습니다. 대산 견동수 화백이 섬세하고 절묘하게 그린 금을 나는 거칠고 우악스럽게 바꿔놓고 설수는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까이 아래로 보이는 억새는 소나무 숲이 옛적과 다름없이 굳건한 것을 보기 바랍니다. 그것은 산이 아주 험하기 때문에 험한 산과 어울려 소나무 숲이 억셉니다. 그 밑에 집을 짓고 살 수는 있어도 방문을 함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작은 봉우리는 험한 산과 다르게 만만하게 여겨 계단을 만들어 오르내리고 그 위에 무엇을 만들게 놓기까지 했어도 높다는 것은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산과 나무가 이런 위험과 장대함을 또 거침을 가지고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자세를 낮추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잘났다는 생각, 사람의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깡그리 모두 버리도록 하는 엄중한 경고를 한다고 받아들이고 한층 더 겸손하고 해야 하고 자세를 낮추어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65번의 이 그림은 산간춘신이라고 했습니다. 산속의 봄 소식입니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라고 김소월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산에 꽃이 피는 것만 그리지 않고 산도 그리고 근처에 있는 집도 그려 더 많은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꽃은 봄을 알리는 소식만은 아닙니다. 꽃은 사람이 산을 잊지 않도록 깨우쳐줍니다. 꽃의 색조가 칙칙하지 않고 까맣게 우리 마음을 밝혀줍니다. 꽃은 너무나도 길게 해주는 산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토막내서 매년 일정한 기간만 피어나도록 해서 순간과 영원히, 영원과 순간이 둘이 아니게 우리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꽃은 많은 것을 말해주는 스승입니다. 스승 앞에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66번 이 그림은 반공고암입니다. 공중 중간에 있는 외로운 남자입니다. 한악산 연주암을 먼저 한번 그리고 이번에 다시 그렸습니다. 먼저 그림보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약간 크게 보이는 모습을 그립니다. 높이 오르면 외로운 것을 새삼스럽게 더욱 절실하게 알아차리게 합니다. 삐죽한 바위가 몇 개 서 있지만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벗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밑에 큰 바위도 무시하고
숲이나 나무는 열등하다고 얕보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저 위에 있는 외로운 암자가. 이렇게 차등을 신봉하면서 자기를 높이면 저 높은 암자처럼 칭송을 받지 못하고 괴롭기만 합니다. 저 바위도 나무도 저 암자를 받드는 것 같지만 마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혼자 높이 올라간 사람의 외로운 심정을 이 암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지 않고 홀로 잘난 체하지 못하고 다른 많은 것과 어울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깨우침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산수화 13강에서 15강까지 강의 순서입니다. 13강 추산 청풍, 14강 산고 천고, 15강 기송 고독.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 구독을 누르고 수강하신 후 댓글로 출석을 표시하고 논평을 제출하시면 강좌 수료증을 보내드립니다. 조동일 문화대학에서는 새로운 강좌를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강의는 세계문학 문답입니다.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